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6월 19일, 자, 수요일,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을 잘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뭐 테마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상승한 업종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짧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는 뭐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1.2%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등으로 마감한 이유는 어제 이제 유럽 증시도 이제 2% 이상 이제 급등이 세게 나왔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다우 지수, S&P 500 지수도 이제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죠. 특히 이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1.3%씩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중국도 이제 1% 가까이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어요. 일단 이제 오늘 보면 그러니까 뭐 6월 첫째 주에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제 그 이슈로 해서 이제 증시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둘째 주는 이제 좀 횡보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 왜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나와서 또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이제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확대 회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확대 회의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 요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다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아무튼 도전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세게 올라갔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급등을 좀 많이 했죠. 특히 하이닉스 주가 잠깐 보시면 네. 오늘 이제 5.99% 이제 거의 6%죠.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서 아무튼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쭉 밀렸죠, 그죠? 거의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누르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원하게 아주 강하게 급반등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동반 상승을 했고요. 이 반도체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등해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반도체주가 왜 급등을 했겠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화웨이 때문에 좀 요즘에 껄끄럽죠, 그죠?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됐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주도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어제 좀 괜찮게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미국이랑 이제 중국도 뭐 옆에 일본도 이제 같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뭐 화학업종, 뭐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올라왔는데,
유독 안 올라온 게 통신업종이 안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지수가 좀 급락하거나 뭐 단기 하락하거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처럼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신주들은 잘 못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좀 침체에 놓여져 있거나 하락을 할 때는 그 통신주들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 LG 플러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에 속하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 나올 때는 약간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이제 통신주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오늘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업종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통신주는 못 올라온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 6시 딱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양쪽 다 순매수를 해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순매도가 나왔죠, 그죠? 많진 않은데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0.4%에서 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그죠? 조금 약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했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주들의 약세도 이제 그게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제가 어제일 겁니다, 그죠? 어제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작년 10월달 이후에 바이오주가 크게 올라온 게 없다, 그죠? 그랬는데 최근에도 힘이 좀 없고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급락하면서 지수를 뭐 못 올라오게 방해를 했는데 대신에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럼 누가 올라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꽤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가 못해준 그 역할을 좀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5G거든요. 최근에 개인들이 그 5G 관련주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쪽이 과열됐었는데 개인들이 이제 자꾸 좋게 얘기하고 또 좋게 얘기하다 보면 그 주식을 사고 또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서 조정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 어제 안 그래도 이제 5G라고 대놓고 얘기 안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살짝 좀 음봉들이 막 떨어지죠. 살짝이라기보다 마이너스 5에서 한 마이너스 8%, 10%짜리 이제 이런 음봉들이 그 5G 관련주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을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G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5G는 원래 4월달쯤에 과열이 돼 있었었는데 5월달에 그 화해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수혜가 되니까 그때 뭐 마땅히 또 5월달에 갈만한 테마주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5G 관련주들을 또 일부 좀 올리긴 했는데 과열이 좀 돼 있고요. 과열이 좀 많이 돼 있죠, 그죠? 과열이 좀 많이 돼 있고 개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좀 오늘처럼 이제 음봉들이 떨어지면서 좀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5G 관련주를 공략하실 때는 더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정말 좋은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더 신경들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단타 같은 거는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을 사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물려야 돼요. 네. 맞죠, 그죠? 네. 뭐 물리면은 좋은 종목을 살 돈도 없고 심리도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일단 안 물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들도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뭐 코스닥 지수 얘기하고 그래야지 5G 얘기까지 잠깐 나왔는데 그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참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뭐냐 박스권인데 1월달에 그 지수가 2000포인트를 잠깐 깼었어요. 1월 3일하고 1월 4일 날인데 저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4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와서 2월달, 3월달, 4월달 그리고 5월 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달 5월 9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날 지수가 이제 3% 급락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대폭락 온다고, 다 현금 만들으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비관론자들이 그때 왜 거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비관론자들은 여기 뭐 비관론자들이 있는지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비관론자들의 대부분은 차트 보고 얘기해요. 뉴스랑 차트, 뉴스도 지금 나오는 뉴스. 네. 근데 이제 보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게 바로 요거였거든요. 요거를 딱 깨니까 여기서 비관론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마디로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고 떨어지니까 거래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이제 대폭락 온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기 이제 지수 2000포인트 깨지는 거니까, 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고 뭐고 살아남겠느냐, 이제 끝났다. 손해 보고서라도 현금을 만들어놔라. 그래야 더 큰 손해를 안 본다. 나중에 바닥 나오는 주식 다시 사자. 이제 그렇게 해서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주식 파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오늘 1.2%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솔직히 코스피 지수가 1.2% 올라왔건 뭐 한 2.2% 급등했건 3.2% 급등했건 솔직히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 종목이 뭐 초급등 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면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왔느냐, 이거보다는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과매도다. 지나치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지나치게 그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주식을 무조건 쓸어 담는 자리예요. 현금이 없는 분들도 조금만 인내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제가 5월달에 우리 회원들한테 참 이 과매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과매도, 근데 진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무방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앞에서 이제 이런 대바닥을 찍고 뒤에 진바닥을 찍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바닥을 찍을 때 특징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거래가 별로 없다. 실제로 보세요. 떨어질 때 거래가 없었죠.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그랬어요. 대바닥을 찍을 때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진바닥을 찍을 때는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오랫동안 안 있었죠. 그죠? 네. 살짝 뭐 길어야 한 달 아닌가요? 그죠? 네. 이렇게 있다가 바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관론자들의 생각과 그 말들이 틀렸어요. 왜요? 증명됐잖아요. 안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박스권 안으로 회복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과매도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말로 절호의 매수 찬스였죠. 네. 빅 바겐세일. 네. 근데 이거를 비관론자들 말 듣고 속으신 분들은 거꾸로 주식을 거기서 버리신 거예요. 최저점에서 팔아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계좌가 비관적으로 된다는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박스권, 여기 저점 여기니까, 그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 움직임이라기보다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가 솟구치면서 올라오죠. 쫙 끌어오는, 네,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라오죠,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 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을까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때문에 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거래량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경기 방어주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요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코스피 지수 차트 하나 보고 선만 긋지 마시고,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틀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신 지키고,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잘 지키시고 잘 이겨내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예쁘게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까 업종들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대형주들이 좀 시세를 좀 많이 주도를 했어요. 거래량 증가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거래량을 왜 여기서 한번 강조했냐면 다른 건 속여도 거래량은 잘 못 속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아까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좀 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가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참 웃긴 게 이틀 전 아니었나요? 월요일 날 그 저녁 때 그죠? 시간이 끝나고 저녁 때 그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에 이제 뭐 국빈 방문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화요일 날 지금 대북주가 좀 급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화요일 날은 거의 올라간 게 있긴 있어요. 다 안 간 건 아닌데 대부분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죠. 하루 시차를 두고 움직이네요, 그죠?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뭐 이건 뭐 세력들이 이제 활용을 한 거겠지만 잠시만요. 네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북주들이 그 오늘 올라온 이유는 이제 미국이랑 북한하고 이제 새 협상안을 지금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대북주를 오늘 좀 급등을 시켰는데 대북주가 이제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고 전체가 다 올라온 건 아니고 일부가 올라왔는데 어디가 올라오고 있냐면 요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활용들 한번 해보세요. 네. 새 협상안이 이제 미국, 북한 새 협상안 때문에 이제 뭐 대북주도 급등했다라고 하면 대북주 전체가 움직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고 남북 경협주 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 뭐 그쪽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개성공단하고 저기 금강산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죠. 인도적 지원, 농업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주들도 좀 급등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좀 부족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도적 지원 있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들은 대북주들이 다 쓰러졌을 때도 그래도 좀 차트도 그렇고 수급이 좀 괜찮았던 게 농업 관련주예요. 뭐 조비라든지 뭐 대유라든지 뭐 아시아 종묘 뭐 경농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옛날에 경농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추천하고 막 그랬었는데 북한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농업 관련주를 좀 좋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제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인도적 지원인데 북한에 인도적 지원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이오만 생각하세요. 백신 아니면 무슨 이제 의료용 키트, 의료용 장비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바이오주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지금 강세였으면 아마 대북주 중에서 백신이나 뭐 같은 그런 이제 키트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막 급등했을 거예요. 뭐 결핵 관련주라든지 그런 게 북한에서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갔겠죠. 근데 바이오가 지금 대세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안 가고 농업 관련주가 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비료나 이런 거 지원된 게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실제로 지원도 안 돼 있고 지원해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가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너무 이쪽에 바이오 쪽이나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던 거예요. 실제로 지원이 되는 이건 안 가고 지원이 뭐 얘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쪽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이 없는 곳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관심이 없는 곳에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시멘트주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시멘트는 뭐 도로 포장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대북주들이 이제 하루차 이제 시차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화요일날 급등이 되는 거였는데 화요일날 안 가더니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더라 이거죠.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해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네,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뭐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는데
중국 상장 기업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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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그 올해 그 2월달 3월달 지나서 뭐 차이나 그레이트랑 이스타시 홀딩스 그런 것들도 제가 경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돈 주고 좀 거칠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조심하시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걔네들 그 종목들이 이제 거의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이제 좀 얘기가 잘 나오면 좀 이제 이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 꼭 움직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급등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200원짜리, 뭐 3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운 좋으시면 상한가도 한두 개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상하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상장한 그 기업들을 보면 좀 책임감도 없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괜히 건드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훅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 하시게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내용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특히 동전주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사이니지 뭐 글로벌 성장 수혜 기대감에 뭐 급등한 것도 있고 삼성전자 뭐 NPU 사업 육성 뭐 좀 낯설죠, 그죠? 네. 뭐 NPU 사업 육성 기대감에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급등했거든요. 뭐 그래서 아까 반도체 주들이 급등한 건데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이라크 남부에 로켓 공격이 있었대요. 네. 원인 불명인데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 남부인데 거기가 유전지대랍니다. 근데 그 이라크 남부 쪽에 같은 유전 지역에 그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 로켓 공격 받은 자리 거기서 100m쯤에 이제 엑손모빌이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그 애플 다음으로 클걸요? 네. 애플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전에 엑손모빌이 미국에서 제일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전자급이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그 엑손모빌이 이제 근처가 공격을 받았나봐요. 옆에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더치셀이라고 아시죠? 네, 그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 유전지대 그쪽에서 공격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까 장중에 우리나라 LPG 관련주하고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뭐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스윙에서 중기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국하고 있죠. 네. 이란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트러블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이제 석유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유죠, 그죠? 이란 원유 제재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저희 방에서 뭐 추천 나가서 수익 낸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위주쿠프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산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란 석유, 그러니까 원유 제재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라는 얘기를 아마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LPG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뭐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이제 다르게 부르면 이제 고유가 수혜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로 보지 마시고 스윙이나 중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뭐 이건 다 뉴스가 나온 거니까요. 미국에서 이란 쪽에 이제 그 1000명을 더 이렇게 파병을 더 보내고 막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란 쪽에다가 그 박격포 탄체인가요? 뭐 탄체라고 부르던데 뭐 이제 그런 이제 무기나 이런 것도 수출한 그 경험이 있는 그 기업들이 최근에 들었다 놨다 급등했던 적도 있거든요. 뭐 방산주 같은 거 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겠어요. 요런 이제 원유나 LPG 뭐 셰일가스 요거 있죠. 그래서 이런 고유가 수혜주들 요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강조드리지만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스윙이나 중기간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요거 관련주들은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 대번 요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네. 우리 방 회원분들은 뭐 매집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뭐 굳이 저기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중국, 아시아, 어제 유럽 다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이랑 중국 확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그걸 다시 이제 대화를 재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미국도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 뭐 식품, 특히 화학, 국제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이 시세를 주도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주의 약세도 원인이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6거래일인데 6거래일 정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조금씩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좀 약했죠. 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여태까지 좀 살이 통통하게 쪄 있던 5G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한테 영향을 줬겠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을 뭐 급등했던 테마나 업종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리고 대북주에서는 이제 아까 남북 경협주라든지 농업, 시멘트,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약간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움직였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그런 건 좀 이제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이라크 오늘 이라크 남부 쪽에 이제 로켓 공격 받은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란 그거랑 관련이 되는데 그 국제 기름 있는데 유전지대를 때렸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그게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 1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